343번입니다. 개수가 모두 정수인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하니까 이 식은 바로 항등식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사실 fx를 구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fx를 찾아보라고 할 때 이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앞의 문제와 다르게 우리가 이 fx가 다항함수이므로 몇 차 다항함수인지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이 fx 차수를 먼저 1번에서 물어봤지만, 자, 1번이 없이 2번만 물어본다고 해도 우리는 이 fx의 차수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fx를 어떻게 설정해 본다?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a고 ax의 바로 n차항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좌변과 우변은 바로 똑같아야 되는 바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f 프라임 x는 그러면 몇 차가 되겠습니까? 이 좌변은 차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n-1차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f 프라임 x가 바로 n-1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우리가 곱한 게 바로 차수가 가장 좌변에서 높은 차수가 되겠죠. 여기는 상수항이니까. 맞죠? 따라서 두 식을 곱해버리면 이 좌변의 차수는 바로 몇 차가 돼버린다? 자, 이 지수가 되니까 지수 두 개를 더해버리면 2n-2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변은요? 우변은 fx가 바로 n차니까, 자, 여기에 12x제곱 2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fx가 2보다 크거나 2보다 커버리면 바로 n차이지만, fx가 예를 들어서 2이거나 1이 돼버리면 2차나 1차가 돼버리면 얘는 최종 우변은 바로 몇 차가 된다? 2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건 일단 우변을 n차라고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맞죠? 물론 얘가 1차가 돼버리면 전체가 2차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일단 1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n-2는 바로 n차와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n은 바로 2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차가 돼버리면 2n-2는 우변이 얘가 바로 1차가 되어서 얘가 n이 1이라 해도 여기는 2차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맞죠?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자, 따라서 바로 이 fx의 차수는 몇 차? 바로 2차 다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fx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세팅을 하면 되겠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도 두고, 자, 2차니까 바로 a는 바로 0이 절대로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자, 모든 개수가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a와 b와 c는 모두 다 정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좌변부터 정리해 보면요. 자,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 놓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2a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그럼 좌변을 만들어 보면 2ax 플러스 b가 f 프라임이고, 그리고 자, 여기에 f 프라임 x인 2ax 플러스 b에다가 자, 2를 더한 이 바로 좌변 함수가 되고, 우변은 fx를 8배 하네요. 8배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 이 뒤에는 12x 제곱 플러스 11이 되는데, 이 식이 바로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이 어렵죠? 바로 계수 비교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차항부터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2차항 좌변에서 이렇게 전개하면 2차항이 되어보니까 바로 4a 제곱이 되겠네요. 4a 제곱이 여기에 2차항은 8a와 여기 12를 더해서 바로 2차항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4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맞나요? 자, 4로 나누어 보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되니까 a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a 값은 3이 될 수도 있고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a가 3일 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안 되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하면 되겠죠. 자, a가 3일 때 이제 2차항은 비교했으니까 1차항만 비교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차항을 보시면 여기는 4ax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여기는 2abx가 되니까 2ab가 되겠죠. 요게 1차항이 되고요. 우변은 여기에 8bx와 여기에 플러스 12가 있네요. 자, 따라서 A가 3이면 얘가 3이면 얘가 12가 되니까 12와 12가 없어지고 자, A가 3이니까 여기는 6B가 되겠습니다. 6B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8B가 되나요? 자, 여기에서 뭔가 조금 이상한데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A가 3이면 A가 3일 때 자, 1차 선생님이 잘못한 게 있네요. 여기에 플러스 2는 생각 안 했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3일 때 1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1창은 요렇게 해버리면 2ABX, 2ABX가 되죠. 2ABX. 그리고 여기에 바로 4AX가 되죠. 자, 그리고 요렇게 정리하면 2ABX. 맞나요? 그리고는 우리가 1창이 없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변은 1창이 8BX. 와 여기에 1창은 더 이상 없죠. 그래서 8bx만 되니까 바로 8b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무엇을 바로 a가 3을 대입해 보면요. 3이니까 6b, 3이니까 12. 여기가 a가 3이면 바로 6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8b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12b니까 8b가 이항하면 4b가 되고 여기는 1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A, B, C가 정수인데 A도 지금 정수고 B도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가 나오네요. 이제 C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항을 비교하면 되겠죠. 자, 상수항은 B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B 플러스 2와 바로 전개가 되니까 B와 B 플러스 2가 상수항이 되고요. 우변은 여기에 8C와 플러스 11이 되겠네요. 자, 그럼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얼마가 된다? 3이 되고 3이 바로 8C 플러스 11과 같고 바로 맞나요? 그러면 8C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이 되어서 C 또한 정수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B, C가 모두 다 정수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fx를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자, A가 3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죠. C가 마이너스 1이라서 fx를 이렇게 추론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fx가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끝내버리면 돼요. 자, 모순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A, B, C가 모두 다 정수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도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바로 모순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공부 차원이니까 바로 A가 두 번째로 A가 무엇일 때도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요줄이 바로 1차의 개수니까 그죠? 요게 바로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2ab 플러스 4a 플러스 2ab가 바로 8b와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b가 바로 8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b니까 이항하면 12b죠. 12b가 바로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b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b는 정수가 아니죠. 얘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모술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C값은 찾을 필요도 없겠죠. 그죠? 따라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fx의 차수 1번부터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fx를 axn정으로 두고 바로 이 n부터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44번입니다. 자, 이 3차 다항식이 x-a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양수 ak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을 먼저 하기 전에 요 다항식 전체를 fx라고 우리가 놓았을 때 자, 어떤 다항식이 무엇으로 바로 어떤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나눗셈 검산식을 적어본다면 자 몫을 QX라고 하고 자 나머지는 얘가 1차니까 나머지는 바로 얘가 2차니까 나머지가 생긴다면 1차식이 생겨야 되겠지만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이 바로 나눗셈 검산식인데, 맞죠? 이 검산식은 말이 없어도 기억납니까?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맞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수치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FA는 바로 우변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항등식은요. 좌변과 우변을 동시에 뭘 해도 미분을 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항등식의 풀이 방법 중에 두 가지가 배운 게 첫 번째 계수 비교. 자, 두 번째 수치 대입이죠. 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제 항등식은 좌변, 우변을 각각 미분한 식도 여전히 항등식이 된다. 따라서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하나 배울 적분을 배우겠죠. 항등식은요, 양변을 적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항등식 풀이 방법이 자,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변 미분해도 양변 적분을 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개념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그런데 방정식은 양변을 미분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2x-1이 바로 5라는 식이 있어요. 근데 얘를 양변 미분해 보세요. 양변 미분하면 자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0이 되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x 플러스 b 이꼴 자 항등식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잖아요. 그죠?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도 a고 우변도 a가 돼서 항상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요, 좌변도 미분하고 우변도 미분한다면 우변은요, 자, x에 대한 식과 목도 x에 대한 식이니까 바로 곱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a의 제곱은 바로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x-a를 알맹이로 보자고 했죠. 따라서 자, 이 알맹이의 1제곱이 되고 알맹이를 다시 미분해봤자 x에 대해서 더 미분해도 1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한 다음에 뒤에 거 곱해주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뭐하고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하면 QX를 미분하면 Q 프라임 X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 fx를 미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수치돼. 왜? 얘 또한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으로 x 이꼴 a를 대입해버리면 f 프라임 a가 바로 무엇이 된다? 여기도 a를 대입해서 얘가 0이 되고 여기도 x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a를 대입하면 0이 돼서 f 프라임 a도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같은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 1차식 x-a로 나누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제곱식인 2차식 x-a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바로 fa도 0이고 바로 f'a도 0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이 fx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어떤 x축이 하나 있을 때 어떤 fx 그래프가 이 x축을 바로 X축과 만날 때, 자,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 한 점에서 만나죠. 이때 A가 된다면, 이때를 서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교차한다고 했잖아요. X축과 교차해서 만나버리면 이 fx는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1차식의 인수를 꼭 가져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1차식의 꼭 인수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는 것을 선생님이 x 이퀄 a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에서는 x축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고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이런 걸 뭐다? 바로 교차해서 만든다. 그러면 바로 x-a의 1차의 인수를 가진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fx가 x 이퀄 a와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 이렇게 접해서 만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접해서 만든다. 접한다는 것은 이 x축보다 이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거나 자, 같을 수만 있는 거죠. 아래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fx가 몇 차의 인수를 가진다? 바로 2차의 인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2차의 인수를 가짐으로 자, 이 식과 비교한다면 바로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0이죠. 요게 바로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 함수값이 0이 되죠. 2차로 만날 때는. 그리고 A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A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는 이 자체의 접선이 바로 이렇게 되어버리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되어버린다? 0이 되니까 그게 바로 뭐다? F 플라임 A가 0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말 자체가 fx가 x-a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바로 fx의 그래프가 x축과 뭐한다? 접한다는 거죠. 자, 접하기 때문에 몇 차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 2차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교차하면서 접할 수가 있겠죠. 교차하면서 접한다. 그 말은 자, 보통 y x 세제곱 그래프처럼 이렇게 x축과 만드는데 여기에서 바로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바로 이 x 이퀄 0에서의 바로 접선이 바로 뭐가 된다? 이 x축 자체 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도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바로 교차하면서 접하는 경우는 바로 이 fx는 x-a의 인수를 몇 개 가져야 된다? 바로 3개 가져야 된다. 이럴 때가 바로 삼중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3차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거.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함수 추론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자, 그래서 fx가 x축과 그냥 교차해서 만나면 1차의 인수를 가지고 접하면서 만나면 2차의 인수를 가지고 자 접하면서 이 경우도 접하는 경우죠. 접하면서 바로 뭐 한다? 교차하면서 접해버리면 몇 차의 인수를 가진다? 3차의 인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함수 추론의 시작점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 쪽에 가서.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방식을 fx라고 생각한다면 이 fx 3차가 이 2차식으로 나누고 떨어진다는 말은 이 x-a의 제곱을 무엇으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따라서 이 fx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이 x 세제곱이 3차니까 얘도 3차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바로 x 플러스 k라는 인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여기를 K로 두면 안 되겠네요. 여기에 K가 있어서. 자, 여기를 알파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이걸 fx라고 놓는다면, x-a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우리 이렇게 미분하지 않아도, fa의 값은 무엇이 되어야 되고, 0이 되어야 되고, f'a의 값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식을 바로 여러분들이 적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x축과 접하기 때문에 함수값도 0이고 바로 미분계수도 0이라는 것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함수값은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되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k가 얼마가 된다? 바로 0이 된다는 것이고요. 미분한 미분계수의 값도 0이 되니까 f 프라임 x가 어떻게 되죠? 바로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에 a를 대입한 3a 제곱 3a 제곱 마이너스 3이 무엇이 된다?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a 제곱은 3이 되고 a 제곱이 바로 1이 되는데 양수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래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양수라서 a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k 값은 a 자리에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0이 되어서 바로 k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와 K의 바로 합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어떤 다함수가 바로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x-a의 인수는 하나 가지겠죠. 그게 그래프로 말하면 바로 x축과 바로 만난다. 교차한다는 말이고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그래프로 말하면 바로 x축과 접하기 때문에 x축과 접한다는 말은 바로 x-a의 인수를 두 개 가져야 되고 자, 교차하면서 접하면 바로 세 개의 인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이 나누어 떨어진다.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 두 가지 바로 함수값이 무엇이고 함수값이 0이고 또한 뭐가 미분계수 바로 그 x 이퀄 as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걸 바로 도출해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345번입니다. 자, 이 10차 방식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AB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10차 방식을 바로 fx로 두면 이 함수는 10차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함수는 x 이퀄 1에서 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자, 그놈의 1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또한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로 도함수를 구해 놓으면요. 10x 제곱, 10x 9제곱에 바로 2a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1을 대입하면 F1은 함수값이니까 1 플러스 2a 플러스 3b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고. 자, F 플라임 1도 0이니까 1을 대입하면 바로 10 플러스 2a도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고요. a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바로 3b는 얼마 되겠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항하면 9가 되어서 B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A 값과 B 값을 대해주면 마이너스 5와 3을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다항식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다항식의 바로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40번입니다. 자, 3차 함수 fx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f3의 값을 구하라. 즉,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3차 함수를 추론해 달라는 거죠.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많이 하는데, 이 3차 함수를 여러분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두고 자 a가 0이 아니라고 설정을 하겠죠. 그런 다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어떤 방식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함수값이 무엇이고 0이고 그리고 자, 이 fx는 그래프로 말하면 x축과 접해야 되니까 바로 이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이 조건을 먼저 두 가지를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로 이 fx에다가 4를 뺐어요. 그러면 이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이 fx를 4를 뺐으니까 얘는 fx가 아니죠. 새로운 함수 gx라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gx 새로운 함수도 이 2차식으로 나누고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 g-1이 돼야 되죠. 여기는 x 플러스이니까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바로 뭡니까? 이 그래프가 접하니까 얘도 0이고 그리고 g 플라임 마이너스 1도 0이니까 결론적으로 F로 요식을 바꾸어 본다면 G-1이 0이면 G-1이 바로 무엇입니까? F-1 마이너스 4 이꼴 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F-1은 4이다. 그리고 G 프라임 마이너스는 GX를 미분해보면 GX를 미분하면요. 뭐가 됩니까? F 프라임 X가 되고 자 상수는 0이 되버리죠. 따라서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식 4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 거란 말입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식이 4개 만들어지고 연립방정식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보통 풀이집에는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함수 추론할 때 연립방정식 처리한다는 게 여러분 되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했죠? 인수 정리를 생각해서 바로 fx를 자 인수꼴로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fx가 3차 함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가 조건에 의하여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게 되겠습니까? 바로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fx는 바로 3차 함수이니까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여기는 몇 차씩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1차씩만 들어오면 되겠죠.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1차식을 ax 플러스 b로 두면 되는 거예요. 물론 a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여기에서는 미지수가 몇 개인데 A, B, C, D 네 개인데 여기는 미지수가 몇 개뿐입니까? 두 개뿐이니까 우리는 식을 몇 개만 만들어내면 된다? 두 개만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가 조건을 통하여 이렇게 식을 세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두 개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fx에다가 4를 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이 gx라고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이 주어졌으니까 자, 나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좌변과 우변에 모두 다 4를 빼세요. 이렇게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변에도 4를 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 두어 버리면 fx-4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4로 생겨버리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fx는 설정만 했잖아요. 그죠? 설정만. 맞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 두 가지 조건은 사용했는 겁니까? 안 했는 겁니까? 사용하지 않았는 거예요. 이 식이 여전히 무슨 식이 되죠? 항등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따라서 먼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죠. 바로 수치 대입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맞죠? 자, f-1이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얼마가 되죠? 바로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그럼 얘는 0이잖아요. 그러면 4배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이 마이너스 4가 이항하면 4가 되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미분했을 때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이 식을 뭐 한다? 미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f 프라임 x가 되고요. 마이너스 4는 없어지겠죠. 0이 되고. 자, 얘만 뭘 하면 된다? 곱미분을 하면 되니까 2배의 x 마이너스 1의 1제곱 빠르게 되겠죠. 그리고 ax 플러스 b를 붙여주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된다? a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4는 미분하면 0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어서 바로 4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식을 이 나 조건에 의해서 식을 두 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4a이고 여기 4a니까 8a가 되고 8a 마이너스 4b가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4b가 바로 뭐가 된다? 8a가 되니까 b는 바로 무엇이 돼요? 2a가 되죠. b가 2a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럼 B가 2A니까 바로 A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예요. A가 1이면 B가 2가 되니까 A, B를 간단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네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하지 말고 가 조건을 가지고 fx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용해서 식을 두 개만 더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게 바로 f-1이 4가 되고 f'-1이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a, b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가 1이고 b가 2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추론이 끝났죠. 그러면 x 자리에 3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3-1이 2니까 2의 제곱은 4가 되고요. 3과 2를 더하면 5가 되어서 바로 x 꼴 3일 때 함수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인수꼴로 나타내서 곡꼴로 나타낸 fx를 추론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347번입니다. 자, 다함수 fx를 자,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0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검산식을 빨리 적어줄 수 있겠죠. 자, 몇 차 다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2차식 x-3, x-4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0이 된다는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fx를 함수 그래프 입장으로 본다면, 자, x절편이 3, x절편이 4가 된다는 말이겠죠. 즉, x 꼴 3에서 그래프가 x축과 교차하고 4에서도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f3이 얼마다? 0이다. f4가 얼마다?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얘를 검산식이니까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치 대입을 해서 F3이 0, F4가 0이 나는 거죠. 즉, 이 fx3, 이 다항함수는 x축과 x꼴 3과 4에서 바로 교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다음 극한값이 12가 될 때, 자, Q4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극한값을 보면 x가 4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이죠. 근데 왠지 모르게 동그라미 세모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세모가 되어서 뭐 바로 미분계수가 냄새납니까? 그러면 분모에는 x-4가 있어야 되는데 루트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 분모 분자를 뭐 한다? 루트 x 플러스 2로 뭐 해버리자? 유리화를 해버리자는 거죠. 이렇게 유리화를. 되겠나요? 자, 그러면 분모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루트 x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2는 합작꼴이니까 앞에 거 적으면 루트가 벗겨지고요. 뒤에 거 적으면 이렇게 4가 나오네요. 그리고 분자는 fx 마이너스 f4가 되고요. 그리고 요 식은 바로 루트 x 플러스 2는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놈의 바로 무엇이 바로 x가 4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일까? 바로 이놈의 극한값은 요 앞에 부분은 무엇으로? f 프라임 4로 고칠 수가 있겠죠. 미분계수의 정의고 자 곱하기 뒤 부분은 바로 x가 4일 때 어디로? 4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그 큰 값이 의미하는 게 바로 f 프라임 4가 무엇이다? 3이다 이 말이죠. 즉 x 이꼴 4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fx가 있으니까 얘는 여전히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맞죠? 따라서 미분을 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되니까 f 프라임 x를 처리해 보면 자 이게 바로 곱미분을 해야 되는데 세 개짜리 바로 곱미분이 되네요. 그죠? 그런데 사실 미분할 필요 없죠. F 프라임 4가 3이니까 F 프라임 4는 바로 x-4가 있으면 모두 다 0의 값을 가지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F 프라임을 구하지 않고도 바로 F 프라임 4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F 프라임 4는 바로 이 x-4가 없는 여기에만 대입해 주면 되니까 4-3이 1이고 여기는 바로 Q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Q4가 바로 얼마다? 바로 3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바로 정답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다시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x-4 그리고 qx가 되겠죠. 플러스 가운데 거 미분하면 1이니까 x-3 qx가 되고 마지막 거 미분하면 바로 x-3 x-4 그리고 q 프라임 x가 되겠죠. 여기에 바로 x자리에 무엇을 4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만 들어가는 4-3 1 곱하기
Q의 4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F 프라임 4를 구할 때는 얘가 없다고 보고 여기에 각각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4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 앞에서 많이 연습했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48번입니다. 자, 이 다항식 2차, 20차 다항식이죠.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이번에는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나머지 rx가 할 때 바로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검산식을 적어보면 x제곱, x의 20제곱이죠. 자, x의 20제곱 플러스 1은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할 것이고 이 나머지를 어떻게 하자고? 바로 구체화 시키자고 했죠. 기억나나요? 여기 rx를 두는 게 아니고 이건 바로 공통수학 1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나머지 정리를 공부할 때, 다항식의 검산식 공부할 때 나왔죠. 따라서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기억납니까? 자, 2차보다 작은 1차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머지를 뭐 하자? 구체화 시키자는 거. 기억나죠?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Rx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2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R2를 구하려면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와 B 값을 구하면 2A 플러스 B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은 나누서 검산식이니까 바로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수치 대입을 하는 게 편하겠죠. 왜냐하면 QX를 모르니까 이 차수가 너무 높잖아요. 그죠? 따라서 X 이퀄 좌변과 우변에 1을 대입하면 우변은 좌변은 2가 되겠죠. 우변은 얘가 0이 되면 버리면서 바로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뭐 해도 미분을 할 수가 있죠. 미분을 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미분하면 20x의 19제곱이 되고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곱미분을 하면 되니까 자 2가 떨어지면서 x-1의 1제곱 알맹이만 미분했고 알맹이를 다시 미분해도 1이 되겠죠. x를 미분하면 그러면 qx를 붙여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q 프라임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x 플러스 b도 미분해야 되니까 a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미분해도 이 식은 여전히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수치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일하게 x 이꼴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20이 되고요. 얘는 1 때문에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A 값이 20이 된다는 것입니다. A가 20이면 B는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RX를 적으라고 하면 바로 20X 마이너스 18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2A 플러스 B를 구하면 되니까 A를 2배 하면 40이고요. B는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자, 답은 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공통수학 원을 배울 때는 참 힘들었죠. 그때는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 B가 무엇입니까? 바로 E-A죠. 얘를 이 자리에 E-A로 놓고 A로 묶어버리면 X-2가 되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A 플러스 B가 2니까 B는 E-A가 되죠. 그래서 요 1까지도 넘기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또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그냥 미분을 함으로써 쉽게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어려웠던 문제도 이렇게 미분함으로써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항등식은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니까요. 그렇게 쉽게 미분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49번입니다. 자,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라고 하니까 자, 우리 바로 검산식을 적어보면 되겠죠.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는 바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자 몫이 바로 2차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바로 2x 플러스 3이 된다. 이 식은 말이 없어도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QX는 2차가 되겠죠. 얘가 4차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계수 비교를 해서 A, B를 찾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계수 비교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돼 있으니까 먼저 수치 대입으로 양면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는 0이 되어버리죠.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바로 1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0이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항등식을 뭐 해도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되니까 양변 미분을 하면 4x 세제곱에 2AX가 되고요. B는 0이 되어버리죠. 그럼 얘는 바로 곱미분을 해야 되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바로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2의 X 알뱅이의 1제곱. 알뱅이 미분하면 1이 되고요. 거기에 QX를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나누고 뒤에 거 미분하면 Q 플라임 X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미분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미분해도 여전히 무슨 식이 되니까 항등식이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를 대입해도 되겠다.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다 없어지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다 0이 되니까 편하죠. 따라서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2a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6이 되어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3이면 두 개 대해서 0이 되려면 b는 3이 되겠죠. 따라서 a와 b를 모두 구했고 그 a, b의 곱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을 자 미분을 통해서 쉽게 이런 반응성 검산식을 푸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350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y fx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x에 2를 대입하면 y 값이 4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바로 미분에서 x 자리에 2를 대입한 것이 바로 무엇을 바로 기울기가 3의 값이다. 이렇게 해서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으므로 우리가 식을 몇 개 만들어 줄 수 있다. 2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fx를 무엇으로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fx 지금 몇 차식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선 qx라고 두고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1차식 ax 플러스 b로 뭐 하자? 바로 구체화 시키자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나머지가 바로 뭐다? RX를 우리가 AX 플러스 B로 표현했고 R3을 구하는 말은 X 자리에 3을 대입해서 바로 3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말과 동일하죠. 따라서 우리는 A 값과 B 값만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눗셈 검산식은 말이 없어도 이 식은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라고 했죠. 따라서 일단 수치 대입을 해야 되겠죠. 계수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왜? fx도 몇 차식인지 모르고 fx를 구체화시킬 수가 없는데 그러면 qx는 더더욱 모르니까 우리가 계수 비교법으로 풀기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x-2의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수치 대입을 이용하면 바로 QX를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F2가 되고요. F2는 얘가 0이 되고 여기는 2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 F2가 바로 얼마입니까? 4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를 4로 바꾸어 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식은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좌변우변을 양변을 각각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F 프라임에서 양변을 미분하고 얘는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이제 말했죠. 2가 떨어지면서 x 마이너스 2의 1제곱이 되고 다시 미분하면 바로 1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qx를 뒤에 걸 곱해주고 앞에 거 그대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적어 놓은다. 뒤에 거 qx를 미분하면 q 프라임 x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나머지 자체도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A가 되겠고요. 이 식 또한 계속 여전히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되므로 다시 한번 이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자? 바로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F 프라임이니까 F 프라임이는 3을 구해놨죠. 그 3은 얘 2를 대입하면 0이고 얘 2를 대입하면 0이니까 바로 A 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A가 3이면 얘가 6이니까 B는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바로 3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굳이 구할 필요 없고 여기 우리 3a 플러스 b를 처리하면 되겠죠. a가 3이니까 3 곱하기 3 9가 되고 b가 마이너스 2이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눗셈 검산식은 말이 없어도 항등식이잖아요. 근데 항등식은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라고 했죠. 그러니 이제 항등식 풀이법은 두 가지 있죠. 계수 비교 수치 대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항등식을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고, 자, 항등식을 적분해도 여전히 무엇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항등식 문제가 나오면 수치 대입 계수 비교뿐만이 아니라 양변 미분, 양변을 적분해서도 풀 수 있다는 것. 총 네 가지의 풀이법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A 단계를 모두 다, B 단계를 모두 다 마치고,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C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